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과의 평화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가운데 일부는 조만간 철수할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선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만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 주석에게 역할을 부탁했고 화답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화를 위한 우리의 진정성을 북한에 전해달라고 제안했고 중국 측이 일단 노력해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갈등 요소로 거론돼온 이른바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선 중국 측이 조만간 일부를 철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럼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이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동수역의 정확한 중간선을 긋자고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중, 혐한 정서와 관련해선 양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혐오를 조장하는 주장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죠.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도 문화 교류 제한, 이른바 한한령-같이 한국에서 혐중 선동의 근거가 되는 일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로 건립 100년을 맞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도 방문했습니다. 이를 끝으로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도 소개하며 한한령을 서서히 풀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간 신뢰 회복과 국민들의 우호적 인식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두꺼운 과일과 얼음에 빗대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또 한꺼번에 다 녹겠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직접 시 주석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른바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봄도 갑자기 오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겁니다.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담에선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화제에 올랐는데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반영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날 차기 지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천진잉 상하이 당서기를 만난 이 대통령은 양국 청년 창업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미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임시정부 창사 100주년을 맞아 두 나라가 국권 회복 과정에서 함께했던 역사도 부각했습니다. 독립과 해방을 향한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이 치열한 투쟁은 역사의 길이 남아 양국 유대와 연대에 큰 뿌리가 될 것입니다. 8년 만에 국빈 방문에서 한중 관계 회복에 충분한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상하이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났죠. 네. 그리고 이제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고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을 만났고요. 그리고 미래 권력 천진잉 당서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1, 2, 3위 만났고 미래 권력까지. 실세까지. 근데 미래 권력 이런 얘기하면 또 시진핑 열받는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만 하고 다 만났는데 먼저 리창 총리와의 만남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봅니다. 看你满面春风。尊敬的李在明总统，很高兴啊，时隔不久
与你再次见面。 다시 한번 首 만나게 돼서 先对 기쁘게 你 생각합니다. 来华访进行国事访 먼저 问表 국빈 示 방중을 热烈的 진행하신 欢 것을 迎。 열렬히 환영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두 번의 다자 회의에서 총리님과 만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이 베이징에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집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분들은 혹시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시죠. 예. 2인자 3인자 만났지만 중국 체제의 특성상 저분들이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을 넘어서는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두 사람 그리고 미래 권력이라고 불리는 최니진까지 만났을 때 분위기가 어떤가 그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어떤 회담보다도 정말로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셋 다 그랬고요. 아, 셋 다. 마치 조금 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듯한 보였고 뭐 늘 웃음을 띠고 있었고 사실 중국 관료들이 웃음 띠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늘 그냥 무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이 보통의 표정인데 네. 표정만 보더라도 지금 회담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이 굉장히 일단 마음이 중요하거든. 그렇죠. 특히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예. 더 중요하잖아. 마음은 확실히 풀린 거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그 뭐 예전 여전 한번 먹어봐라. 이 발음이 제가 잘 안 됩니다. 어전 규모가 역대 최고급이거든요. 아 의전. 의전. 안 돼. 어전이라서 나는 무슨 뭐 만찬 때 나온 건가? 음식 이름인 줄 알았네. 의전. 그 원래 전라도에서 발음 못하는데 경상도인데도 발음을 못하네요. 저도 아니, 경상도입니다만. 아, 요 경상도는 쉽지 않습니다. 네. 되는데. 경상도는 의전을 어전이라고 하고 어전을 의전이라고 해요. 그 희한합니다. 그 희한해 원래 전남 경상도. 사람들도 의 잘 못하잖아요. 자, 의전은 정말 최고의 의전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네. 아.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를 얼마나 중시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국력이 얼마만큼 그렇죠. 큰지가 명확하게 증명되는 겁니다. 네.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매우 중시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이번에 명확히 드러난 거죠. 네. 근데 이게 단 지난 윤석열의 3년의 회복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쪽에서는 계속 노력을 했고 예. 사실 8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예, 홀대 혼밥 논란이 홀대가 여기서 지나치게 프레임 한 건 맞지만 실제로도 썰렁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약속을 어겼으니까. 왜? 그러니까 이걸 다 회복하는 건데 갑자기 너무 좋아 이럴 수 없으니까 저는 그 시진핑 주석이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석자가 되는 얼음이 녹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녹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천으로 들어간다. 광교의 네. 회복이다. 선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상하이에서는 미래 권력 천지닝 당서기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왜 미래 권력이라는 표현을 붙입니까? 이 사람 얘기할 때 요거부터 일단 잠깐 네. 정리를 해주세요. 차기 권력 1위가 될 가장 큰 후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상무위원들입니다. 7명이 있는데요. 전 그 7명 중에 나이가 다 많지. 다 많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정치국원까지 내려갑니다. 그 정치국원들 내려가면 이런저런 사정들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제외시켜 보면 굉장히 유망한 차기 권력의 한 명이에요. 지금 64년생이니까 네. 나이 리더가 되기엔 딱 좋은 나이죠. 그런 점이 있고 이분은 예? 공청단, 상하이방, 뭐 태자당 이런 거 있잖아요. 청와대 나와서 시진핑 나온 학교 후배입니다. 글쎄. 시진핑 후배입니다. 아, 시진핑 진짜 후배예요. 예. 지금은 시진핑 체제에서는 옛날에 분류하던 그런 분류들이 없어졌으니 의미가 거의 없어요.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그냥 시측근이란 말이에요. 예, 예. 오히려 시측근. 아니 중국이 친시.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 같이 했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미 후춘화 얘기가 있었잖아요. 다음은 후춘화다.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로 지나가지. 공부가 옛날에 마무리 지었나 보군요. 업데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친시. 그래서 차기 미래 권력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을 만났어. 만났는데 예민한 이야기를 그냥 서스럼 없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 천진잉이랑 예. 첫째,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혐중이잖아. 혐중. 그렇죠. 예. 뭐 중국에서도 뭐 혐한 정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근거도 빈약하고 또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우호적 감정들을 최대한 잘 살려내고 서로 협력하고 또 도움되는 요소들은 극대화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훌륭한 이웃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민한 이슈 미세먼지. 미세먼지. 요 엄청 예민한 이슈거든. 네, 그렇죠. 우리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라고 하면 중국 기분 좋겠냐? 기분 안 좋거든.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라 그러겠지. 그렇겠지. 예. 이거를 또 굉장히 슬기롭게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서로가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해서 갔는데 네. 이 예민한 이슈를 꺼낸다? 쉽지 않아. 근데 굉장히 슬기롭게 잘 꺼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의 봄철만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곤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완화되거나 요즘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돼서 우리의 고민거리를 들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시장님이 하신 역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따로 드리고 싶습니다. 开始缓和，而且近期 좋아하네. 좋아하네. 자기 업적을 띄워줬으니까요. 아니 근데 그 봄철만 되면 미세먼지 하는데 나는 왜 그래? 멈춰! 나는 그랬다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예,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중국이 공개적으로 그 다른 나라 그런 하나면 불쾌할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가 이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펙 회의 때 샤오미 폰 줄 때 백도 있는지 그거는 진짜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아주 위험한 도발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반향을 더 크게 맞습니다. 일으켰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셔서 이런 행보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중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이재명 짤이 중국에 수없이 돌아다닙니다. 와. 그리고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어떤 장면이요? 뭐 어제 이거 셀카. 셀카.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되게 그런 짤로 안 돌아다니고요. 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연애 TV에 나온 거 그런 것들. 예능 프로그램 나온 것들을 짤을 해서 한 1분 정도 소개하는 거.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들어오기 전에 좀 봤는데 이 좋아요가 26만이에요. 좋아요가 26만? 26만. 그러면 실제 조회수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1억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중국민들 사이에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부부 문제라든지 예능에 진출해서 한 문제에 대해서 시시콜콜 관심을 가지면서 미움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게 사실은 박근혜 때도 저렇게 열광을 했고요. 문재인 때도 열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기대를 막 가졌다가 실망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또 충격을 받으니 저런 게 이 분위기를 잘 이끌고 가야 되고. 가야죠. 네. 아까 천진잉은 실제로 상해 시장 하기 전에 북경 시장 하면서 바로 고친 사람이거든요. 이 그 대기 문제를 완전히 고쳐서 잘하시지만 지금 가면 서울 공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사람 업적이에요? 네, 저 사람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띄워준 겁니다. 네. 상해에서 한 게 아니고 북경에서. 여기 오기 전에 북경 시장이었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를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대통령님 근거 없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괜히 그냥 그러니까 약간 애둘러서 이렇게 좀 아픈 곳 한번 이렇게 친 줄 알았죠. 그리고 최욱 씨 때문에 주가지수 올라와서 고맙습니다. 이런 걸로 받아들였단 말이야. 근데 매우 큰 업적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군요. 베이징에 전기차 못 다니는 거 아세요? 전기차가 아니라 경유차 못 다니는 거 아세요? 경유차는 못 다녀요? 예, 아예 못 다녀요. 와, 우리보다 더하네. 훨씬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요? 제가 정말 10년 전에 갔을 때는 1m앞이 안 보일 정도로 겨울이나 봄철에는
지금은 가면 엄청 맑아요. 아 그래요? 안 가시잖아 해외. 그리고 네, 저 해외 가지 않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자동차 대수를 딱 정해놓고요. 한 대가 없어져야 판호를 하나를 줍니다. 번호판 하나를 줘요. 그러니까 번호판 값이 자동차 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맞습니다. 진짜. 전기차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내연기관은 세금 엄청 때리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자동차 사량 중에 거의 50% 수준이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번호판 시스템을 자체가 구축해놨어요. 그게 저분이 있을 때부터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의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판다예요. 판다. 아, 예. 그렇죠. 2016년 중국이 한국에 판다 부부를 대여를 해줬거든요. 네. 사이가 이제 좋을 때. 그런데 이제 판다 부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총 4마리가 있어. 지금 4마리. 현재. 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2마리는 1월 말에 다시 이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 대여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 네. 이게 바로미터야. 관계의 바로미터. 왜냐? 판다가 일본 같은 경우도 판다를 대여를 받았거든. 근데 사이 지금 안 좋잖아. 데려가 버렸잖아. 1월 말이면 이제 끝. 너네는 판다 구경도 못 해 이제. 아니 원래 같으면 이제 그걸 가고 새로운 판다가 와야 되는데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안 종료. 그 정도. 판다 종료. 너네 그냥 유튜브로 봐라. 판다 보려. 아니 판다가 그렇게 좀 해 그냥 분장하고 죽순 먹어라. 이게 종료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바로미터 맞죠? 과장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예. 이게 친교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걸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하니까는 뭐 실제로 뭔가 좀 더 추가로 대여를 한다는 건가요? 안건이 되어서 논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정상 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90% 이상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에 푸바오 그러면 돌려달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바오 사랑 많이 받았지만 그렇죠. 중국으로 다시 갔거든요. 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바오에 대해서는 심지어 저한테도 엄청난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발 좀 푸바오를 한국으로 다시 데려오게 해달라. 청년들이 중국 싫어하는 건 많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가 했고 저도 심지어 푸바오 문제를 대사관에다가 이 푸바오 데리고 오면 한중관계 혐오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건의를 직접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 숑마오라 이 푸바오 문제는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비행기 타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이 친구들이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거든요. 아마도 지구상에 있는 가장 민감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비행기 한번 타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에서 중국에서도 이걸 성장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여기에 다시 주고 싶어도 이 푸바오는 다시 못 주는 모양입니다. 건강 문제로. 예. 그런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새로 오게 되는 곳 중에 만약 오게 되면은 거론되는 데 중에 광주가 또 있어요. 패밀리랜드. 제가 또 광주 사람. 광주 사람. 푸바오. 푸바오는 아니어도 우리 판다. 예. 광주 오면 너무 좋죠. 그래. 지방 경제 또 쫙 살아나죠. 푸바오가 또 살립니까? 그럼요. 판다 보러 또 광주 많이 가시면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댓글 보니까 판다를 진짜 좋아하네. 난리예요. 난리 났었죠. 저는 뭐 조금 죄송한데 저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한 번 제가 죽순 먹는 그 소리에 중독돼가지고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맞아. 알아요. 어떤 소리인지 알아요. 그 잠 못 자요. 한번 거기에 내가 걸려가지고 아니 그 잠을 엄청나게 못 잤어.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한번 걸리면 웃기는 소리 해놓고 아니야. 한번 걸리면 박살납니다. 이거 보다가 이거 뭐야 하고 그 소리에 아니 보통 중독됩니다. 판다는 그 귀여운 모습에 사람들이 많이 반하는데 네. 이상하게 죽순 먹는 그 소리가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권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카메라 그 셔터 소리가 너무 옛날부터 좋았거든요. 옛날 카메라 소리가. 네네. 같이 가는 거. 여기 이상한 사람. ASMR.
아니 푸바오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왜 한국에서 났잖아 푸바오가요. 네. 그래서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에버랜드에서 세계에서 제일 눈을 빨리 뜬 판다라고 그때 광고했었어. 세계에서 눈을 제일 빨리 뜬 판다라고 태어나서. 그래요? 하도 처음부터 좋아하니까. 왜냐하면 그 낳는 과정까지 다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사실이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귀여운 것도 귀여운 거지만은 이 판다가 중국과의 이 외교 관계에 또 바로미터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 빨리 욕하라고. 이 정신이 완전 나간 애들이 많아. 네. 근데 그런 애들한테 이거를 한번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에 중국하고 일본 사이 안 좋잖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사이 마침 막 풀리고 있잖아. 근데 딱 이때 중국이 보란 듯이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또 가해버립니다. 보란 듯이. 예. 이게 좋은지 한번 봐봐 너네들. 중국 상무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 이 이중 용도 물품에는요 반도체 소재, 히토류 그리고 항공 우주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이중 용도 물품이라고 해서 뭐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일본이 좋아하는 거 다 수출 금지야. 가전 뭐 이런 거 다 금지한다고.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사용하고 군사적으로도 사용한다고 해서 이중 물품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략 물자라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이 간절히 원하는 거 수출 금지. 맞죠? 예, 일본이 뭐라 하고 있었냐면 센카쿠 열도에 한번 히토류 때문에 고되게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3일 만에 항복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 히토류를 자립을 상당히 도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 일어나기 전까지는 히토류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잘못 판단된 게 사실은 일본에 나온 통계에 의해도 지금 히토류 전체가 한 62%가 중국으로 또 수입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렇게 중요한 데 들어가는 것은 중히토류라고 따로 분류되는 겁니다. 이건 90% 이상이 중국이 통제해요. 그럼 저런 것들을 생산을 못하는 단계에 금방 도달합니다. 미국이 왜 항복했냐 하면 중히토류 때문에 항복했어요. 무기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방금 나온 소식을 보니까 일본에서 나온 통계 계산에 의하면 3개월만 저게 진행이 되면 6,600억 엔이 손실이 나간다. 6조입니다. 예. 야, 니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야.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이번에 중국이 왜 이걸 수출 금지를 했는지 이유까지 밝혔어. 대놓고 밝혔어. 예. 이유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서 대만 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 정확하게 밝혔잖아. 근데 지금 친중이라고 난리치는 놈들 그때 요소수 한번 중국이 안 줬을 때 제일 난리쳤을 거야 이놈들이. 요소수 하나로도 대한민국 난리 났었어. 정신들 차리라고 제발. 근데 일본은 나름 자기들이 그렇게 발언을 하면 미국이 좀 야 우리 일본한테 왜 그래 이런 거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그런 건 없죠. 아니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문 용어로 쌩까고 있어요. 계속 연락합니다. 트럼프한테. 근데 오빠 뭐야? 오빠 미국 질렀더니 왜 나 몰라라 해? 오빠 뭐야? 우리 수출 다 막혀. 오빠는 다음에 통화하자. 맞아요, 아니에요? 네, 정확하죠. 네, 정확하게 비교하셨습니다. 네. 이 정신을 지금도 봐봐라. 최욱 화교냐? 근데 지금 우리가 제조업의 중심이 되는 게 미국한테 요소수나 히토류는 거의 90% 이상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제조업 중에 50% 이상
의존하고 있는 데가 100,000개가 넘고요. 품목이. 네. 75%는 500개 정도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등을 돌리면 우리는 통상이 그냥 그냥 하잖아요, 솔직히. 누가 중국 좋아서 그래. 중국 나도 열받는 거 많아. 아니 아주 작게는 서해 구조물 때문에 나도 좀 짜증나 그거. 그 건방. 명쾌하게 오늘 저기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방송. 그게 이제 그게 중간 수역이에요. 공유 수역에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고 서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만 얘기하고 네. 선을 안 그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그냥 가상의 선의 중간쯤에 중국에 치우쳐 있는데 우리 쪽으로 살짝 넘어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끝차. 끊고 그냥 나눠서 우리는 우리 쓰고 중국은 중국 쓰자고 얘기하셨고 그게 그래서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걸 오늘 밝혔어요. 오늘 특파원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수역에 선 긋기로 했고 구조물을 밀어내기로 했다. 그렇죠. 와 뭐야? 아니 야 그리고 같이 서해 쓰는 구조물 걸로. 얘기를 자꾸 그 윤억이 이 정신 나감들이 얘기하는데. 니들이 사랑하는 윤석열 정부 때 들어온 거야. 정신들 좀 차려 제발 좀. 그때 뭐 했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옮기기로 했다잖아. 근데 이런 답답한 상황들을 보면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거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또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좀 한탄이 들어요. 한탄이. 네. 옛날에 왜 원나라가 고려 뭐 다루같이 이런 거 보내가지고 지배할 적에 왜 고려 사람들이 원나라 옷 입고 머리 깎고 다니는 놈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원나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다음에 일본 놈들 들어왔을 때 또 게다짝 신고 다니면서 또 일본 친일파 거기 가서 그래 지금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지 하지만 맞아.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거야, 있잖아. 계속. 맞아. 계속. 그다음에 그린란드 이런 문제도 저는 그거 히틀러가 옛날에 수데텐 침공할 적에 그 유럽들이 지금처럼 그거 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그걸 문제 삼고 했다가 히틀러가 더 반발해가지고 전쟁 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봐주고 하다가 그냥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 체코나 폴란드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시작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그렇지. 마음이. 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는 악행이나 악인은 우리가 다 같이 비판해. 그렇죠.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악인과 악행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좀 비판이 무뎌져. 그렇죠. 다른 건 줄 알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 중요한 말씀이세요. 외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주고받는 건데 지금 그 시대와 달리 중국이 달라는 게 그냥 단 하나의 중국을 유엔 원칙대로 인정해 달라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네. 다른 거는 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좋은 거예요. 네. 방금 히틀러 문제도 이번에 가서 뭘 얻어왔냐면 히틀러 공급 안전망 구축하고 왔거든요. 우리한테는 안전하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일본이랑 반대네, 정반대네.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약간 좀 보란 듯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덕을 상당히 본 겁니다, 사실은. 일본이 저렇게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퍼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얻은 그렇습니다. 거고요. 얻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00명 기업인들이 가서 다 뭔가 새롭게 중국과 새로운 협력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우리가 준 게 뭐 있는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냥 단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국교 수교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원칙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네. 말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뿐이거든요. 그거 하고 말지 왜? 말 한마디 해주고 엄청난 국익을 얻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슬기로운 외교죠. 네. 그럼 그걸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놈들이라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한마디도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게 깨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요 평가를 또 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가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논리는 없고. 이게 보고 내가 하나하나 나는 솔직히 수준이 낮잖아. 내 수준에서도 이 한마디를 다 반박할 수 있어. 일단 송언석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되었을 뿐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외교 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습니다.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자, 내가 좀 무식한 내 수준에서 장관급 인사 영접으로 너네가 설레발 쳤다라고 이 비판했잖아. 네. 니들이 맨날 홀대 논란 일으켰잖아. 그러면은 너네가 아주 싫어하는 정반대 현상이 발생했으면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너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너네가. 근데 그것만 부각시키는. 너네는 그것만 관심 가졌었잖아. 그동안에. 자, 그리고 서해 구조물. 너네 정부 때 생긴 거잖아. 너네 정부 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나는 지금 접했지만 이거 옮기기로 했다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용. 네. 그리고 한한령. 너네 정부 때문에 생긴 거잖아. 너네 정부 때문에. 그리고 한한령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철수할 수도 없다고. 그렇죠. 내 수준에서 했습니다. 네. 한한령 문제도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올 때 뭔가 추진이 제대로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나온 뉴스에 보면 네. 중국 외교부에서 네. 어떻게 말했냐면 건전한 문화를 질서 있게 문화 교류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한한령으로 공식적으로 해제를 선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건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양보인데요. 왜냐하면 한한령은 그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한한령을 시도한 이유가 사드 설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사드 철수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을 서서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이번 주가 오르는 것도 이 영향도 크게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도요. 그 이후에 중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사드 때보다 핵심 이익이라고 치주석이 얘기하고 우리를 믿고 안 한다고 그때까지 박근혜가 계속 거짓말해가지고 믿고 그걸 주석이 맞았구나. 그 전체적으로 우리 핵심 이익이라고 발표해버리고 이거는 믿는다 했는데 일주일 후에 뒤집었던 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열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 이후로 정치를 하면 참 정치하기가 편해요. 지네들이 온갖 나쁜 짓을 싹 저질러. 그리고 이제 정권 바뀌고 나면 그거 저지르는 거 왜 그런 거냐 하고 이제 막 악을 쓰는 거야. 이거 유머 진짜 나쁜 놈들. 진짜 그래. 매번. 이제 좀만 지나봐 이제 어쩌다가 조정 받으면서 주가지수 뭐 4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4천 부러졌다고 나라만 마치 4천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그런데 또 아직도 지지하니 이건 내가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그 공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한다니까 계속. 대단한 인간들이.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 아니 그 두 분 이제 가셔야 돼요. 저희가 할 게 많아서 끝으로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씩 하고 빨리 좀 가세요. 뭐 이렇게 아니 지금 큰일 났네. 어제는 마두로처럼 도망갔다 그러고 오늘은 뭐 아니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렀네.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한한령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저희가 얘기할 때 뭐 자신들의 그 문화 수호 차원에서도 이제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견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중국과 우리가 문화 수준, 특히 팝, K-팝 같은 수준 차이가 워낙 나서 들어오면 중국 문화가 다 침살당한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텐센트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 간격 차이가 상당히 좁아져 있어서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좁아지면 안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좋아하는 바둑, 그다음에 뭐 양국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축구 이런 것부터 교류를 시작하자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제부터 서서히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한중 가요제 하자고 했더니 평리위엔 여사가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가수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씩 시작하면 금방 해용될 겁니다.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에 한중 가요제가 재개가 되면 그 엄청난 신호탄이 되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신호탄이죠. 제가 자오르지를 만났고 왕이를 만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중국은 이제 그 공식 석상엔 얘기 안 하지만 해석하는 걸 보면 중국은 이게 단순히 한중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주의, 민족 자존심 이런 건데 두 가지 때문에
아이돌이 수십만 명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고 막 열광하는 게 중국 공안들이나 이들에게는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돌 노래를 틀면서. 예, 그다음에 아이돌 용모가 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용모가 여성과 남성을 잘 구별할 수도 없고 이게 중국 청년들이 따라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부담 있어서 갖는 건 맞고 마지막에 그런 대규모 아이돌 공연은 가장 나중에 풀릴지라도 지금 네.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로 서서히 허물어 가면 네. 한한령은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한한령이 풀려가지고 문화교류가 본격화되면 나중에 행여나 갈등이 생겨도 그때 닫는다고 다치지도 않을 것 같아. 이 문화의 힘은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도 사실은 한한령이라는 것을 해놓고 많이 후회를 했어요. 후회했어요? 너무 과하게 갔다. 그래서 쓸데없이 한국에서의 혐중 현상을 과도하게 불러일으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중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차와 절도 있는 관계가 나빠져도 절차와 절도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고 네. 그거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국이 선제적으로 비자 면제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문화 교류는 양국의 정치 관계가 어떤 간 상관없이 지속되는 것이 네. 중국한테도 좋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교적으로 이득만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리 보란 듯이 우리한테 뭔가 주고 일본은 또 바로 규제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또 우리한테 수출 규제 진짜 똑같은. 아니 우리한테 엄청나게 호의적으로 변했어 지금. 일본이 지금. 일본이 또 난리 났더라고. 우리 좋다고. 아니 저렇게 했는데도 지금 일본 언론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국이 중립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지금 봐봐. 지금 좋다고 난리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말부터 또 오가지고 또 일본에 가시니까. 일본에 또 이제 순방 가니까. 네. 이렇게 외교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김희교 교수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